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과거 영상에서는 한 종목 한 종목을 조금 잘게 쪼개서 분석을 진행했다면 오늘은 전체적인 유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전체 ABC 반등파동 위치에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총 3파동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크게 빠질 경우에는 5파동으로 빠지게 되는 전체 1, 2, 3, 4, 5 또는 1, 2, 3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고요. 최근 구간에서 이 자리 삼각수렴 형태가 보임으로써 추가 하락 파동이 나올 것이지만 14,600포인트 부근에서는 총 5파동의 조정파가 진행이 되므로 반등 파동이 나갈 것이다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전일 조정이 나타난 국면인데요. 일반적으로 차트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직전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 추가적인 조정 파동을 보는 것이 정석적인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종결 1, 종결 2로 표현드렸던 종결 1의 지점에서 한 파동 더 빠지게 될 경우 종결 2 지점에서 조정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까지 떠오르셔야 지금 제가 전개하는 영상의 흐름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전체 1, 2, 3, 4, 5의 패턴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관건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도 결국에는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 전환할 것이다라는 것이 최근 장세에서 가장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매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첫 번째, 한파동의 추가 하락이 남아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멤버십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체 조정파동의 정석과 그리고 규칙 위반, 규칙 위협, 그리고 조정을 유도하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을 지금 나온 양봉 자리를 깨지 않으면요. 전체 상승 그리고 과한 되돌림으로 2파 조정을 부여하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에 나갈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는 정석적으로는 조정을 유도하지만 매도 계약을 유도하고 조정을 보게끔 시장 참여자들에게 차트를 그리면서 오히려 강한 상승 반전을 통해 매도 포지션 및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 분들에게 어떤 리스크를 안겨다 주는 그러한 차트 형태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요. 자, 이 자리의 형태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상승 파동을 볼 때 각각의 조정 파동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따라간다라고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면 0.382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반등한다든지 또는 0.618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석적인 형태의 차트 분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618을 넘어서 786 그리고 더 나아가 0.9 지점까지 되돌림이 나타날 때에는 이것이 상승 파동의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나타난 이러한 음봉 구간의 되돌림의 형태가 사실은 상승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차트의 구간입니다. 자, 그러나 올해 나스닥 1월의 구간을 보시면 자, 지금 종합 차트 상으로 선물 차트에서 나타난 현재 이 위치를 제가 종합 차트에서 표기해 드리면 바로 이 위치가 됩니다. 전체 A, B, C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종합 차트 결국 이러한 C 조정을 마무리 지으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랠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전히 유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잠깐 언급을 드리면서 자, 올해 최저점 작년 및 재작년 최고점으로부터 나스닥의 약 1년간의 우하향을 통해 올해 초부터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강한 상승이 나타나기 이전에 나스닥의 최저점 구간을 분석을 진행을 해보면 지금 동일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간 정석적으로 조정을 보는 것이 맞지만 이 조정도 짧게 찍고 반등하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파동이 한 파동 남아있다는 것이 정석이지만 올해 나스닥 이 자리에서 과한 되돌림을 주고 상승 파동이 나타났거든요. 자, 선물 차트로 과한 되돌림을 주고 상승 파동이 출현할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왜 그렇습니까? 시장의 교란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차트를 좀 본다 하는 또는 파동을 좀 본다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하락 파동을 유도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이 자리에서 보란 듯이 올라가면서 매도 또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안겨다 주었던 그런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 이 자리에서 상승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체 조정 파동의 비율을 보실 때에 5파동으로 떨어지면서 원래는 11월이 최저점 가능성이 있었던 자리였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총 7파동이 되죠. 제가 조정은 항상 3파동 또는 한 파동 더 빠질 경우에 5파동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5파동이 나오는 지점에서는 이러한 하락 파동에 준하는 반등 파동이라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매수를 항상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그러한 위치가 바로 이 위치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면요. 이것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파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달러 지수의 하락을 제가 미리 보았었고 이 자리는 원투원투의 형식의 가능성이 있다. 자, 1, 2 그리고 다시 1, 2 3, 4, 5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제가 올해 초부터 중파동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펄스의 시작점이 1월이냐 11월이냐에 따라서 매도 목표치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 자리 ABC 모양이 나옴으로써 최종 연장 파동의 형태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정 파동의 형식을 발견함으로써 당시에 다시 한번 강한 3파 상승이 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어째서 저점을 깨지 않았는가? 즉 중요한 변곡점의 자리에서는 항상 이렇게 지저분한 무빙이 나온다. 제가 비트코인 채널에서 비트코인 영상에서도 항상 비트코인의 상승은 상승 직전에는 지저분한 무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비트코인은 그래서 결국에 이 쐐기 형태로 시장 반전 나타난 구간이지만 여기서 꼬리 같은 것들을 더럽게 넘겼다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마치 조정을 주는 패턴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5파동 절단의 형태로서 자, 여기서 5파동 절단이라는 뜻은 1, 2, 3, 4, 5파 절단의 형태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빠진다면 한 파동의 추가 하락, 정석이지만 5파 절단의 형태가 이 시장에 종종 나타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자리는 현물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 대응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시거나 2차 매수를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것을 제가 기간 대응, 가격 대응이라는 2분할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할도 필요 없다. 2분할이면 충분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즉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가 올해의 바닥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 조정은 끝이 난 것이다. 자, 즉 나스닥 선물 15020 투박하기 15020 조정 파동이 한 파동 더 남아있다면 1, 2 또는 A, B로 간주되는 이 자리는 상방 돌파할 수 없습니다. 자, 임펄스 5파동에서
이런 자리가 깨지면 그것은 3파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락 파동에서 변곡점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되면 하락 파동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투박하게 15000이라고 하겠습니다. 되돌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확률이 더욱더 조정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지금 아마 이러한 형태로 많은 분들이 매도를 또 보게끔 만드는, 그리고 매도를 잡고 있을 그런 구간이지만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규칙 15020을 상방 돌파하면 임펄스 컨펌 나면서 조정은 끝이 난 것이다. 두 번째, 방금 나온 이 캔들의 저점 14591 14590을 14590을 하방 돌파하면 조정 파동의 형태 제가 말씀드렸죠. 14300까지 조정이 열려 있다. 여기서 열려 있다라는 표현과, 잘 보세요. 열려 있다라는 표현과 끝이 난 것이다라는 표현에는 정확도, 즉 신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엘리엇 파동의 정석적인 대응 방법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즉 일대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즉 현 구간에서 1차 매수한다. 두 번째, 떨어질 경우 2차 매수한다. 또는 올라갔을 때 2차 매수한다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 또는 내려가더라도 나는 대응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서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등의 위치에서 수익 실현한다 라는 전략,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동일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선물 유저들을 위한 조금 디테일한 그런 관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의 기울기는 현 구간에서 조정이 만약에 끝이 나고 상승을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요, 여기까지 1, 2, 3, 4, 5에서 A, B, C의 형태, 즉 상승 이후 과한 되돌림 이후 3파 상승을 다시 한번 연장 파동으로 만들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오늘 상승이 나타날 경우 나스닥의 상승은 10월 10일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동시에 10월 말까지 랠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될 것이고, 여기서 조정이 한 파동 더 빠진다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 8일에서 10일까지 8일에서 10일 사이에 반등이 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과거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설명 없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지속적으로 저점 갱신에 대해서 수개월째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도 강한 하락 나타나면서 지금 3일 동안 약 10% 빠졌습니다. 지금 TMF 채권 이 종목 계속해서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에 의해서 매수 추천이 되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2020년 대비해서는요 마이너스 90%고요 2022년 시작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6%입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6%고요 여전히 추가 하락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고, 3.8불 정도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아니라 반등이 이런 추세상의 어떤 반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반등밖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엘리엇 파동의 정석적인 형태를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엘리엇 파동이 얼마나 유의미하고 효용성이 있는,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분석의 도구인가. 만약에 상방 방향이 틀리더라도 그것은 분석의 경우의 수에서 분석이 틀린 것이지 이 파동의 분석 기법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루도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파 반등 위치에서 전체 익스패니드 플랫의 가능성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도 계약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대로 지금 조정이 나가고 있는 구간이죠. 최종 84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즉 5일 가격의 하락은 증시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투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오일 가격이 만약에 83불까지 떨어진다라고 할 때 증시에는 다시 한번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신호가 된다.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달러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차트상으로 지금 꼭지점 달고 강한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다.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이 끝이 나와 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 8시간 차트상으로 지속적인 강한 상승이 나왔으나 현재 강한 음봉 출현하면서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10월 말까지 되돌림이 나올 경우에 10월 말까지 나스닥은 상승 반전하고 이러한 형태로 나스닥이 상승 반전, 즉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방향의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보여주면 방향만 틀어주면 이후로는 쭉쭉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는 조정이 거의 다 와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블 바텀의 형태로 시장의 강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형태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빠져도 그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좀 좋겠다. 자, 이와 같은 전제하에 TQQQ나 개별 종목들 그리고 그런 규칙 지점들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스닥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리고 오일 가격의 하락과 달러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TQQQ 이전의 전체 조정파동 카운팅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A, B, C로 끝이 났을 수 있다. 기준점 말씀드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에 비하면 TQQQ는 비교적 지금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꼬리 달고 반등하는 형태를 좀 보여준다. 기준점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33.6불을 가지고 연말 44불 그리고 60불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자, 33.6불이 깨지면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총 5파동 동일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차트 형태죠. 33.6불이 깨져도 31불에서 32불 선에서 반등한다.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지수 분석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수를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에 개별주들의 등락, 상승 하락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자, TQQQ에 대한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17불을 깨지 않으면 24불을 넘어서 40불까지 올라간다. 17불이 깨지면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14불 말씀드렸죠. 자, 14불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여기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파동 자체는 사실 14불까지 보는 것이 맞죠. 이러한 형태가 좀 더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순까지 조정이 열려 있고요. 오늘 방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15일 정도까지 13일에서 15일 정도까지의 추세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자, 이제는 직전에는 제가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상승파동 컨펌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변곡점이 하나 나타났죠. 나스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0을 넘어서면 상승파동 컨펌이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SOXL 기준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 상승파동의 컨펌이죠. 즉 19.4불을 이와 같은 동일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하게 17불을 기준점으로 매수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나스닥 기준으로, 선물 차트 기준으로 쌍바닥 가능성, 즉 저점을 위협하면서 원투 과한 되돌림으로 상승을 주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SOXL 동일하게 이러한 형태로 상승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17불, 두 번째 17.5불 각각의 비중 축소 또는 물량 조절에 기준점이 잡히는 그런 구간이다. 저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18.5불이라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요. 이 자리는 이제 임펄스로 다시 한번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상승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오늘의 핵심은 한파동을 찍고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전체를 5개로 만들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매도를 유도하면서 오히려 과한 되돌림으로 상승 반전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로서 올해 1월에 있었던 11월과 1월에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래 이 자리의 정석적인 부분은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올라갔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의 형태가 현재 구간에서도 보인다라는 점, 이것이 이번 영상의 주요한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